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마감 시황은 간단한 마감 시황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베이시스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랑 미국 쪽 S&P 쪽 장기 차트랑 단기 차트를 엘리어트 파동 이동운이랑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인 V 코스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달러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지표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잔고 관련된 지표들 설명드리고요. 시간이 되면은 코스피랑 S&P 쪽 밸류에이션 차트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일 격일로 이렇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빨간색 탭하고 파란색 탭을 격일로 조금 설명드렸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증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개별 종목은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랑 미국은 애플이랑 테슬라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다가 다시 조금 상승도 했었다가 결국은 한 0.3%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한 1.9%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프로그램 매도인데, 프로그램 매수 매도인데,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 요즘에 계속 조금 거세긴 하고요. 확실하게는 정확하게 방향성은 똑같진 않지만, 사실 방향은 조금 비슷한데, 일단 지수 레벨하고는 비슷하진 않지만, 일단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를 조금 보시면, 일단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이 많았고요. 기관도 사실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시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똑같이 장중에는 이렇게 베이시스가 0.7에서 최대 1%, 1까지도 갔었지만, 막판에 동시호가 때 또다시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콘텐고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코스피 200이 주식이라고 하면 그 이론가가 415.96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 416.30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을 보시면은 이 현물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높은 현물을 팔고 싼 현물을, 싼 그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가 계속해서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이 장 막판에는 현물을 많이 팔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콘텐고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높은 것이 보통 콘텐고라고 하고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것을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일단 장중에 계속 백어데이션 상태가 나는 것은 공매도 금지의 영향이고요.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로 해지를 하면서 조금 콘텐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콘텐고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차트 설명해 드리면, 코스피는 일단 주 3봉으로 장기 차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차트는 1998년 IMF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기본적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상승 파동으로 올라간 다음에 A, B, C파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1, 3, 5파 중에 한 파동은 연장이 되고, 한 파동이 연장되면 다른 파동은 연장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조정 후가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 때부터 주류했던 조정 장세가 4파입니다.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고요. 미중무역 분쟁하고 코로나 하락이 A, B, C로 2파 조정 하락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큰 슈퍼사이클상 1파고요. 여기가 슈퍼사이클상 2파고, 최근에 코로나 저점 이후부터 상승했던 게 슈퍼사이클상 3파에 1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조금 저희가 조금 고점을 예측을 해보면 일단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근에서 주가가 조금 정점을 쳤던 것 같고요.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이 부분에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3266이 일단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3-18을 좀 일봉으로 자세히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이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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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 5로 3파가 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형 파동으로 이제 4파가 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똑같이 이제 추세선을 2파랑 4파 저점에서 그어 본 다음에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추세선을 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넘었다가 하회를 하는 게 보통 문제가 되는데 1월 28일 날 이제 하회를 하면서 증시는 조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몇 가지 가정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가정들은 가능성이 조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면 지금 현재는 아마도 A, B, C로 이제 큰 A가 완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A, B, C로 작은 B가 완성이 되고 이제 C파 조정이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도 C는 무조건 5파로 진행되기 때문에 1, 2, 3, 4, 5로 아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게 일목균형표나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단 전형적인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머리 어깨형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삼산삼봉이라도 하는데 일단 이 중앙 머리를 중심으로 이제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를 보시면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빠져주기만 하면 이제 충분히 일단 하락은 더욱더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파동을 좀 120분 봉보다는 조금 더 짧게 한번 보시면 30분 봉으로 파동을 한번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A, B, C로 A가 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B가 되게 되고 여기가 1, 2, 3, 4, 5로 C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확실히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C파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확실히 A, B, C였다라고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파랑 B파 고점을 통째로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C파를 확실히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로 또 B파도 완성되고 아마 이제 이 부근부터가 이제 C파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1, 2, 3, 4, 5로 여기까지가 이제 C의 1파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C의 2파, 여기가 아마도 C의 3의 1파가 되고요. 여기가 아마 C의 3의 2파가 되고 이제 C의 3의 3파가 강하게 내린 다음에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장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확실히는 제가 뭐 이거는 뭐 보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또 다른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인데 2파가 뭐 이렇게 플랫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하락 파동 중에서 이제 C파가 가장 강력한 아마 하락 파동일 텐데 2파가 조금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내일은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전 저점을 다시 갱신한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30분 봉 상으로도 보시면 일단 이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이제 1봉부터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엘리어트 파동으로 드렸다고 하면 이제 다시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은 일목균형표인데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똑같이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약간 이 회색깔 선은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제 9일 동안의 이제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이고요. 이 진한 초록 색깔 선은 26일 후행 스팬으로서 이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현재는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일단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완연한 일단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선행 스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선행 스팬 상단에서 일단 조금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선행 스팬을 기준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상회를 할지 이 선행 스팬 안으로 이제 들어갈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봉으로 아까 좀 말씀드리려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30분봉상 되게 주가가 26일 후행 스팬이 이 30일선 주가랑 되게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이 진한 초록 색깔이랑 이 주가랑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이제 26개인데요. 이제 30분봉이 이제 26개가 되는 날인데 일단 보시면 이렇게 잘 타고 가다가 사실 이제 이 최고점 부근 이 시점까지 과연 최고점을 돌파하냐 안 하냐가 조금 관건이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기준선에서 저항을 보이고 이 구름대를 확실히 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구름대를 하회를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하게 되면 아마도 C의 1, 2, 3파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하락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해서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뭐 하락을 하지 않고 재차 상승을 하더라도 아마도 일단 C의 1, 2, 3일 확률이 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능성이 깨지려면은 이 3180을 상회해야 아무래도 여기가 그럼 C가 아니었구나 라고 좀 사후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일단 C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변동성 설명해 드리면 코스피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였고요. 장중에는 사실 상승을 했다가 조금 하락폭을 많이 축소시키면서 오히려 하락을 하였습니다. 27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상승을 하였고 일단 뭐 29일 후행 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이 전환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그래서 좀 상승 추세로 이제 가려고 하는 단계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 일단 먼저 분봉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다가 우리나라 장중에는 거의 한 0.7%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봉 보시면 한 0.6%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0.6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한 번의 하락 정도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거가 조금 진행 중인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먼저 장기 추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은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에서 3회 5로 3파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상승이 이제 5파인데 여기도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2파랑 이제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일단 추세를 상회하고 있고요. 상회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추세선을 결국 하회하게 되면 그때 조금 하락이 더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마지막 5파를 조금 일봉으로 잘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이제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하면은 주가가 사실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너무 높게 올라가야 된다고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3파가 연장됐을 때 이제 3파 고점이 올려놓은 채널링까지 안 가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이 5파로 채널링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일단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은 곳에서 이제 2월 1일날 하락 부근이 이 부근에서 거의 조금 지지를 보이고 상승한 것도 아마 그것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준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5파를 또 쪼개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아마 이제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채널링을 이제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을 통해서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일단 이 채널을 하락하고 나서 조금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일목균형표로도 이제 전환선을 하회하였고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언제든 이제 역전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점점 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분봉상으로도 보시면 60분봉으로 보시면 아마도 미국은 조금 파동이 이제 약간 좀 깔끔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여기까지가 A파일 것 같고요. 이제 A, B, C로 A파가 되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B파가 되게 되고 여기까지가 아마 1파, 이제 C의 1파, 2파, 3파, 4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게 5파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푸선 이때 다 일단 매도를 하여놨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하락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요즘에 좀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8시까지만 쉬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잠을 좀 많이 자야 돼서 요즘 피곤한 상태여서 해외 옵션까지는 제가 조금 지금 하기가 조금 무리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더 내려갈 것 같기는 했는데 일단 뭐 지금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저점을 거의 뭐 다 오진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하락폭이 지금 내려간 부분이 이제 거의 뭐 하락의 저점 부분이진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봐도 뭐 많이 내려와 봐야 한 이 정도 부분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거의 하락은 이제 끝난 단계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미국 쪽은 이제 바닥을 이렇게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파 상승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미국이 하락이 끝나게 되면 조금 B파가 조금 우리나라처럼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달러원 환율 설명드리면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구름 밖으로 약간 나가려고 하는 모양새고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름 밖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일단 기준선하고 전환선은 일단 이 부분에서 역전은 되었고요. 이제 최고점이 이 부분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결국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WTI 선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일단 최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이렇게 도지 모양을 난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슬슬 고점을 치고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무래도 뭐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최근에 움직이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갈 때 그때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었지만 뭐 여전히 거의 최고치 수준입니다. 한 1.9% 정도 되고 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1.36%로 여전히 거의 최고치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뭐 하락하는 것은 결국 증시가 하락할 때 그때 조금 같이 모든 이 지표들이 조금 동반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개별 종목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일단 이 기대 수익률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높을수록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을수록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이제 약간 좀 뚜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8% 부근을 돌파했다가 상승을 하면 조정을 보였던 좀 약간 패턴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를 기록하고 나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도 더 조정을 보일 확률이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바로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목균형표로 보셔도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되었고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하회하고 있고 이제는 50일 이동평균선도 역전이 되었고요. 이제 하회를 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었고 이제 구름대 안까지도 들어왔기 때문에 뭐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이 구름대랑 기준선을 확실히 돌파하기 전에는 하락 추세는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설명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환선 후에 기준선 다 이제 역전이 되어 있고,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대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충분히 하락 추세가, 결국 뭐 단기적인 반등은 있더라도 조금 하락은 계속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9일하고 26일 후행 스팬까지도 이제 역전이 다 진작에 됐었기 때문에 뭐 완연한 하락 추세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A, B, C 이렇게 조정이 끝난 다음에 뭐 단기적인 뭐 B파가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B파 이후에 더 큰 C파가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8.6%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뭐 똑같이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요.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주봉으로 보시면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치면은 충분히 한 2부근 정도까지는 하락할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뭐 테슬라나 애플 자체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사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차트를 봐서는 충분히 일단 미국 쪽 지수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장고 설명드리면, 신용장고는 뭐 19일보다 22일이 뭐 소폭은 하락했지만 뭐 여전히 22조 이제 2천억이고요. 여전히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여전히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신용장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관련해서 일단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오늘은 S&P랑 같이 있는 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 갭인데요. 이제 주식 수익률이랑 이제 채권 수익률을 차감을 해서 한 일드 갭인데, 일단 높을 때 주식이 이제 저평가고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인 시그널인데, 일드 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일단 고평가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단계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일단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드갭에서 이제 금리를 차감하지 않고 금리로 이제 나누 수치는 조금 금리에 더 민감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일단 이 하락폭 자체도 워낙 크고, 일단 금리가 조금만 더 빠르게 상승하더라도 이제 금리에 더 민감한 모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페드 모형으로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뭐 거의 다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뭐 계산치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뭐 만약에 일단 뭐 계산치를 보신다고 치면은,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아마도 뭐 3,800 정도에서 3,852 정도까지 하락을 할 것 같고요. 현재 뭐 3,852는 일단 돌파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보시면 현재 뭐 3,843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돌파는 하였지만, 일단 뭐 거의 바닥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아마도 그 다음에 조금 큰 B의 조정이 다시 한번 상승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피 관련해서 일단 보여드리면, 코스피는 아무래도 일단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뭐 2921이나 뭐 단기적으로 2814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아마도 이제 C의 3파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이 계산치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C의 3이 이 2파 조정이 한 번 더 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 번의 하락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계속해서 조금 유의하시는 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뭐 엘리어트 파동이든 아니면 뭐 일목균형표든 아니면 뭐 신용장고든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조금 위험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